훈련병 때는 사회와 군대에서 오는 괴리로 현타가 세게 옵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사회에서 즐거웠던 온갖 추억들이 생각나고 가족, 친구들 모두 그립습니다. 이렇게 현타를 느끼고 있는데 옆에서 조교가 소리 지르면 더 심각하게 현타가 와요. 저는 훈련소 적응 늦게 한 편인데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2주 동안 별의별 생각 다 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체념합니다. 아, 난 군인이고 얘가 군대구나. 이제 훈련소 수료를 합니다. 진짜 군대가 끝난 거 마냥 너무 행복해. 수료날 외출 나가면 정말 사회가 좋구나를 느끼자마자 이제 외출 복귀하면서 울상으로 바뀌고 이제 또 현실 자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자대를 가는구나. 수료하고 자대 가기 전에 청소를 하는데 엄청 빡세게 합니다. 진짜 하루 종일 청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대로 배출하는 날이 되면 상근은 집으로 가요. 집에서 부대로 출퇴근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 이병을 달고 자대로 갑니다. 이때 훈련소에서 받은 물건을 모두 들고 가는데 진짜 무거워요. 의류대라는 곳에 꽉꽉 채워서 갑니다. 이게 어깨끈이 진짜 안 좋거든요. 쿠션 하나도 없는 그런 천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 메고 어깨에 피멍든 그런 친구도 봤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그냥 손수건이나 휴지 어깨끈에 덧대면 그나마 좀 낫긴 해요. 자대에 갈 때는 훈련소에서 기차역까지 버스로 태워주고 기차역에서 여러분을 자대까지 안내해줄 병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기차 타고 도시락 간식 먹으면서 자대로 갑니다. 자대 근처 기차역에 내리면 자대에서 간부님들이 여러분을 데리러 와요. 이때 설레면서 두근거리죠. 어떤 선임들을 만날까? 어떤 곳일까? 과연 침대일까? 자대 간 첫날은 정신이 없어요. 딱 처음 가면 짐 정리를 합니다. 선임들이 잘 알려줄 거예요. 부대에 신병이 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맞선임들이 기분이 되게 좋죠. 더 이상 자기가 막내가 아니니까. 아마 그때는 낯선 곳에 뚝 떨어진 기분일 거예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이제 나는 그 무대에서 막내입니다. 위에 있는 선임들이 다 전역하고 그만큼 후임들이 들어와야 내가 전역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또 까마득합니다. 자대 가서 2주 대기를 하는데 이때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신상 작성하고 전입신고하고 총기 수여하고 그렇게 2주를 보냅니다. 일단 이병은 뭘 하든 눈치가 보여요. 절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등병이 별명은 이등별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등별의 설문은 강력합니다. 괴롭히는 선임들 바로 다른 부대로 날려버릴 수도 있을 정도라 이런 별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적응되면 행복합니다. 이제 PX도 맘대로 가고 휴대폰도 쓰고 훈련소보다는 자유가 있으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저는 자대 가서 적응하는데 또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1병을 달면 일단 2병이 아니라 좋아요. 짝대기 1개보단 2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때 선임들이 짝대기 4개 중에 2개 채웠으니까 군생활 반 했네 이렇게 놀립니다. 사실상 10% 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1병의 1은 일하다라는 뜻이라고. 1병은 이제 일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2병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회에서 중학생이 되면 너 더 이상 초딩 아니야, 그리고 이제 성인 되면 너 이제 고딩 아니야, 그냥 이런 식이에요. 1병이 모든 계급 통틀어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2병은 몰라서 못하고 상병 병장은 이제 짬 먹어서 뺀질거리죠. 그러면서 하나 둘씩 후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괜히 내가 맞선임이라 이것저것 챙겨주고 해요. 맞후임이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전역할 때 나를 보내줄 가장 오랫동안 본 후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애틋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1병 3호봉쯤 되면 부대에 완전히 적응을 합니다. 이제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고 사람들도 웬만큼 다 친해집니다. 그럼 이제 또 현타가 와요. 이때가 군생활 30% 정도거든요. 그 말은 나머지 70%는 지금까지 해온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임들 보면 그게 다 내 미래거든요. 또 그러면서 1년이 깨집니다. 이제 1년을 버티면 된다는 희망과 내년 이날에는 저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질없어요. 이제 1병, 5호봉, 6호봉이 되면 1말상초라고 하죠. 연인들의 최대 고비입니다. 진짜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도 많이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 헤어지는 커플이 있습니다. 혹시 연애 중이시라면 이 시기를 잘 넘기세요. 이제 상병, 본격적인 선임입니다. 대법 후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짝대기가 무려 3개죠. 4개 중에 3개 채웠으니 군생활 75% 거의 다 했네 라고 병장들이 놀립니다. 하지만 상병 달면
50%라는 거. 또 현타가 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지금까지 한 걸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짬식이 이때쯤 굉장히 지겨워지거든요. 메뉴가 다 비슷비슷하고 고기 부위가 똑같아서 어떠한 고기 요리를 해도 고기의 씹는 맛도 똑같고 맛도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때는 그냥 아침에 소세지만 나오면 좋겠어요. 이제 병장, 제일 높은 계급인 병장을 딱 달면 행복하죠. 이제 군생활 거의 끝나가기도 하고 날 건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간부님들이 병사들 중에 최고선임 나와 라고 하지만 않으면 귀찮은 일도 별로 없어요. 군생활 100일도 깨져서 이제 두 자릿수가 되는데 또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게 남은 일수 하루하루 카운트하면 더욱더 시간이 안 가거든요.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아도 매일 카운트하게 되고 군복무 계산기 맨날 검색하고 어플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군생활 90%가 되면 진짜 앞이 보여요. 온 지 얼마 안 된 후임들 있잖아요. 너만큼만 하면 나도 저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10% 채우기 힘들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보통 50일 정도 남으면 말년 병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무서워요. 괜히 말년 병장 조심하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말년 선임들이 징계받아서 말차 잘리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몸을 좀 사리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나뭇잎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합니다. 이제 남은 일과도 카운트하기 시작하는데 일과 5일 정도 남으면 내 마지막 주거든요. 마지막 일과하는 주. 그러면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얼른 휴가 나가고 싶어요. 말차 길게 나가면 나가기 전에 엄청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나가보면 지겨워요. 할 게 없거든요.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도 많이 해서 지겹고 친구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돈도 떨어집니다. 혹시 말차 길게 나갈 계획이시라면 이 기간 동안 뭐 할지 계획을 잘 세우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허송세월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저녁 전날에는 진짜 잠도 안 와요. 그렇게 2-3시까지 불침번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좀 자고 또 눈도 기상나팔 울리기 전에 깹니다. 행복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후임들이 부럽다면서 축하를 해줘요. 군생활 동안 이 날만을 위해 기다려왔잖아요. 같이 동거동락한 부대원들하고 간부님들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이제 위병소만 나가면 정말 군생활이 끝났습니다. 딱 나가면 엄청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쉽게 만날 수 없는 후임, 동기들 1년 동안 내 집이었던 이곳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면 재밌었고 군생활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갈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